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왜일까요? 2500년 전 이 질문에 누구보다 깊이 답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인간이 혼자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배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타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자가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들을 통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맞추고 싫은데도 동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숨깁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것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 다름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회의할 때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내 생각은 다르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맞장구 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원만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편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위험한 관계는 겉으로만 맞장구 치고 속으로는 불편함이 쌓이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과 달라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에서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려 합니다. 말 잘하는 법, 호감 얻는 법, 설득하는 법.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공자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사람됨입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사람 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덕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계속 깨진다면 한 번쯤은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않는가? 공자는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수준은 결국 내 인격의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보다 더 강력한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타인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 남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화를 냅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 하지만 정작 자신이 늦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일이 생겼어. 우리는 누군가 우리 말을 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자주 끊습니다. 우리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관계의 해답은 복잡하지 않다고. 그저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먼저 베풀라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들어도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가 수많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공자는 인간을 세 부류의 친구로 나누었습니다. 익자사무, 손자사무. 사귀면 이로운 친구 세 가지, 해로운 친구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로운 친구입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이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 환경에 물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됩니다. 성실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게을러질 수 없습니다. 배우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로운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이들과 오래 함께하면 삶의 방향 자체가 흐려집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선을 배우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말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시간을 죽이게 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입니까? 공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의리와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관계를 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모으고 SNS에서 팔로워 숫자를 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연락이 끊깁니다.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나 공자는 경고합니다. 이익만 좇는 관계는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는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려울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리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비판해야 할 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고하되 모욕하지 말라. 좋은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려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충고는 도움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말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냥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상대를 살리는 방식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깊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인가? 만약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고 상대를 위한 말로 바꾸십시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거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군자지교 담여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
물은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지만 멀어지지 않는 관계. 요즘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매일 연락해야 하고, 매일 만나야 하고,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연락 안 해? 왜 읽고 답 안 해? 왜 모임에 안 나와?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감정에 기대는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관계가 오래가길 원한다면 서로 숨 쉴 공간을 주라고. 좋은 관계는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공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약속하는 사람은 가볍게 신뢰를 잃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만나자. 꼭 연락할게.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할 수 없지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반면 말이 적고 행동이 무거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지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말은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결국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했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와 연결지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 말은 겸손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는 배울 점이 있고 누군가의 모습에서는 반면 교사를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든 성장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경험이 적어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몰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관계는 지식보다 태도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타인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만 바뀌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공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이 말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왜 내 노력을 몰라줘?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고 공자는 말합니다. 먼저 이해하려 하라. 먼저 알아보려 하라.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그 순간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이해로 바뀝니다. 공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쉬운 말 한마디가 오래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지. 너는 변하지 않아. 화가 났을 때 이런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그 결과를 생각하라. 잠깐의 분노는 오랜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정보다 품격을 선택합니다. 화가 나도 잠시 멈춥니다. 심호흡을 하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정된 후에 말합니다. 공자가 생각한 최고의 인간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를 나누면 시야가 넓어지고 헤어진 뒤에는 조금 더 성장한 느낌이 드는 관계.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이 깊어지고, 헤어질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군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 더 나아지려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노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한 문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덕으로 갚을 수 없다면 무엇으로 갚겠는가? 인간관계는 결국 힘도, 돈도, 기술도 아닌 덕으로 완성됩니다. 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뒤에서 욕하지 않는 것,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한 사람을 평생 곁에 남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평생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려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여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을 수 있어서, 편해서, 함께 있으면 좋아서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공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거창한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만약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신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공자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존중했는가? 오늘 나는 신뢰를 쌓았는가? 오늘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좋은 관계는 좋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2500년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남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화이부동.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십시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군자지교 담여수. 물처럼 담백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변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